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이중 천장형 패턴을 형성하고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유로 달러 통화상은 1.017 부근에서 반등했습니다. 유로 달러 통화상은 일간 차트에서 추세 전환 패턴인 역머리 어깨형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패턴이 완성되면 당분간 유로의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을 가뿐히 넘어선 유로 달러는 볼린저 밴드 상단에 막혀 뒷걸음질 쳤습니다. 20일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일단 하락을 멈추었는데 다시 상승에 나선다면 채널 하단과 볼린저 밴드 상단이 있는 1.05까지 상승을 일단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로가 채널 안으로 복귀하면 1.0610대에 있는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에서 상승 동력을 시험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조정을 보이던 유로 달러는 4시간 차트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가격과 보조 지표들이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유로는 등락을 거듭하며 다음 행보를 위한 에너지를 축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내부로 복귀하려는 시도를 벌인 바 있는 유로 달러는 하락보다는 채널 재진입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번째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최고 4.5%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준은 최근 몇 달 동안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하고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회의 후 성명에서 인플레이션 수준을 평가하면서 위원회의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는 표현은 이번 성명에서는 빠졌습니다. 또 연준의 정례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대부분은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만 3번에 걸친 지난해 금리 인하가 경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의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며 정책 입장을 조정하는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준의 금리 동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력 속에 결정된 것으로 이번 회의 전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접촉한 적 없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떤 반응 혹은 논평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멀티섹터 채권 투자 책임자인 린제이 로스너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관망 모드에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3월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82%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는 2.8%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고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시장이 예상한 2.5% 성장에 못 미친 2.3%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에 반해 유럽중앙은행은 4회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했습니다. ECB는 30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15%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2.9%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금리는 3%에서 2.75%로 한계대출 금리는 3.4%에서 3.15%로 각각 인하했습니다. ECB는 성명을 통해 통화 정책은 여전히 긴축적이며 자금 조달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경제는 여전히 역풍을 맞고 있지만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통화 긴축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점차 수요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ECB가 올해 기준금리를 0.7%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유로존 경제 부진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 지난해 4분기 유로존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로는 0.9% 증가해
2023년 4분기 0.4% 성장보다는 증가세가 높아졌습니다. 유로존의 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평균치는 0.7%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정부는 올해 독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0.3%로 크게 수정했다고 dpa 통신이 전했습니다. 전망치는 크게 하향 수정됐지만 다른 유관기관의 전망치와는 비슷한 수치입니다. 독일 경제는 최근 2년 연속 역성장했고 GDP 증가율은 5년 동안 0.1%에 그친 바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가 침체될 위험에 있다고 보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확장적 재정정책, 이민 제한 정책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IMF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이 단기적으론 미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전 세계 채권 금리 상승과 신흥국 자본 이탈을 초래해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이민 제한 정책도 무역 갈등 심화와 노동력 공급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스티븐 코엔 포인트 7이 최고 경영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증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주식 시장이 어려운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이민 제한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올해 미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갤라호르는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